어느 날 제 친구에게서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링크 하나가 덜렁 와 있길래 무심코 눌렀죠. 화면에 뜬 건 목욕을 막 마치고 나온 제 아기의 알몸 사진이었습니다. 중요 부위만 간신히 스티커로 가려진 채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상태로요. 좋아요 수 300개, 댓글 50개. 그 게시물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순간 제 아이가 사랑받는 손주가 아니라 SNS 스타를 꿈꾸는 할머니의 콘텐츠가 된 것 같아 소름이 돋더군요. 반짠 사연, 빨래방에 오늘 도착한 사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클릭 한 번에 아이의 사생활을 전체 공개해버린 시어머니와 내 아이의 초상권은 내가 지키겠다는 며느리의 디지털 전쟁. 오늘 빨래판 부서질 정도로 박박 문질러 보겠습니다. 빨래 돌리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SNS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팅만 하는 유령 계정 하나가 전부죠.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내 얼굴, 내 가족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니, 디지털 유괴니 하는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도 아이 얼굴이 안 나온 뒷모습이나 멀리서 찍은 풍경 사진 뿐입니다. 친구들이 애기 얼굴 좀 보여줘 라고 해도 개인톡으로만 살짝 보여주고 마는 유난스럽다면 유난스러운 보안 철저 엄마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저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그 구역의 진정한 인싸이십니다. 카카오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까지 안 하시는 게 없죠. 팔로워도 꽤 많으시고 하루에 게시문 서너 개는 기본으로 올리십니다. 꽃사진, 등산사진, 음식사진 거기까진 좋습니다. 어머니의 취미생활이니까요. 문제는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피드가 온통 제 아들 사진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애기 사진은 가족 채팅방에서만 봐주세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모르는 사람들이 애기 얼굴 아는 거 좀 그래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아유, 넌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누가 우리 손주를 해코지하니. 이렇게 예쁜 건 널리 자랑해서 남들도 눈 호강하게 해줘야지.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 죽는다더라. 그건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야. 세대 차이겠거니, 손주 사랑이 넘쳐서 저러시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제발 SNS에는 올리지 말아달라고요. 사건은 지난 주말 시댁에 갔을 때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아기가 컨디션이 좋아서 방긋방긋 잘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스마트폰 셔터를 눌러대셨죠. 찰칵찰칵 그 소리가 거의 기관총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개인 소장만 하시는 거죠? 어디 올리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겠니?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려고 찍는 거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느라 잠시 정신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고 아기는 보행기를 타고 놀고 있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친구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야, 너네 시어머니 인스타 봤어? 이거 너네 애기 아니야?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링크를 눌렀을 때 제 심장은 발바닥 밑으로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불과 30분 전 목욕하고 나와서 기저귀도 안 찬 상태로 웃고 있는 아기 사진. 중요 부위만 엉성한 하트 스티커로 가려져 있고 아기의 얼굴, 배, 다리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달린 해시태그였습니다. 손주 스타그램, 목욕재개, 우량아, 우리 강아지 꼬추, 며느리는 요리 중. 위치 태그에는 시댁 아파트 이름까지 정확하게 박혀 있었죠. 댓글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실하네, 장군감이네 하며 품평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진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의 가장 내밀한 모습이 제 동의도 없이 그것도 위치 정보까지 포함된 채 전시되고 있었으니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부엌에서 거실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지금 당장 지우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컸는지 TV를 보던 남편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애 놀라게. 뭘 지우라는 거야? 인스타그램이요. 제가 분명히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벗은 사진을 이렇게 전체 공개로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참... 애가 왜 이렇게 팍팍하니? 내 새끼, 내가 예뻐서 올린 게 뭐 그리 죽을 죄라고. 사람들이 다 예쁘다, 귀엽다 칭찬해주는데 고맙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애기 때는 다 벗고 찍는 거야. 나중에 크면 이것도 다 추억이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추억이요? 누구의 추억인가요? 기억도 못할 아기의 추억인가요? 아니면 좋아요 수에 흐뭇해하는 어머니의 추억인가요? 저는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내 편 좀 들어줘. 이건 아니잖아. 하는 눈빛으로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2번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아유, 엄마도 참. 여보,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엄마 낙이신데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드리자. 빨리 가서 지우라고 할 테니까 진정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구나. 남편에게 어머니의 낙은 아이의 안전보다 중요한 거였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 들고 시어머니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게시물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떴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눌렀죠. 시어머니는 제 행동에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어른 핸드폰을 맘대로 만져?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을 닦으며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은 어머니의 SNS용 인형이 아니에요. 제 아이 사진. 앞으로 단 한 장이라도 허락 없이 올리시면 저 이제 아이 안 보여드릴 거예요. 협박 아니고요. 엄마로서 제 아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서 그 길로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기를 재우는데 곤히 잠든 아기 얼굴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과했나? 그냥 좋게 말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니, 더 빨리 지웠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는 냉전 상태였습니다. 카톡도 전화도 일절 없었죠. 남편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신다 라고 넌지시 말을 꺼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차분한 건 어머니 몫이고 아이 안전은 내 몫이야. 당신도 똑바로 해. 당신이 중간에서 흐지부지하니까 어머니가 내 말 무시하시는 거잖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꽃사진이나 좋은 글귀를 보내셨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 딴에는 손주가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어 그런 건데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다. 시대가 변해서 요즘 엄마들은 다르다는 걸 내가 깜빡했네. 앞으로는 너 허락 안 받고 사진 안 올리마. 대신 우리 손주 보고 싶은데 영상통화는 하게 해다오. 솔직히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굽히고 들어오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분의 성격상 이 정도면 최선의 화해 요청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 안전 관련된 거라 제가 좀 예민했어요. 대신 제가 패밀리 앨범 어플 하나 깔아드릴게요. 거기에는 우리 가족끼리만 사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매일 사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로만 봐주세요.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 핸드폰에 가족 전용 사진 공유 어플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기 사진을 한두 장씩 올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인스타그램 대신 그 어플에 들어가서 하트도 누르고 댓글도 다십니다. 우리 강아지 예쁘다.
오늘 옷이 잘 어울리네. 물론 좋아요 수는 300개에서 가족들 숫자만큼인 4개로 줄었지만 댓글의 진정성은 300배 더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비록 말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어른들의 과시욕이나 즐거움을 위해 아이의 권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유별나다고 시어머니한테 너무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될지언정 무책임한 엄마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초상권, 내 아이의 잊힐 권리,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엄마인 저밖에 없으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손주 사진 자랑하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그걸 막느라 속이 타들어가는 며느리들이 계시겠죠. 사랑과 자랑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아이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 아닐까요? 단짠 사연 빨래방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권리를 찾은 걸까요? 오늘 사연 빨래통에서 꺼내보니 꽤나 묵직했습니다. SNS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좋아요 숫자에 기분 좋아지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시어머니에게는 자랑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이 온도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 결국 가족 간의 신뢰라는 옷감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 손주 내가 예뻐하는데 뭐 어떠냐 라는 생각. 이게 가장 위험한 얼룩입니다. 사랑은 내 방식대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주는 거니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어머니, 시아버지 혹은 남편분들 계신가요? 아내나 며느리가 사진 올리지 말라고 하면 유난 떤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를 지키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엄마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안관입니다.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 소신 끝까지 지키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저희 빨래방 섬유유연제 한 방울 톡 떨어뜨립니다. 사랑은 전체 공개가 아니라 서로 존중일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좋아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 가족이 느끼는 편안함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속 얼룩 지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깨끗해진 마음으로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전쟁 같은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이유식은 쓰레기 취급하고 본인이 씹어서 뱉어주는 게 최고라는 시어머니 대위생관념. 기절초풍하는 며느리. 듣기만 해도 비위가 상하고 속이 뒤집히는 이유식 전쟁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빨래방 문 열릴 때까지 다들 마음 단단히 챙기세요. 안녕.